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오전 10시입니다. 해외 동포 여러분, 특히 미국, 일본, 오스트리아, 그리고 호주, 유럽에서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를 떠나서도 나라를 잊지 못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특히 한가위를 만나서 아마 해외에서도 가족끼리 모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가위 가족 모임에서는 평양회담, 김정은의 서울 방문 등이 화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흔히 추석 민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추석 민심이 선거를 결판낸다고 해서 추석 전에 해프닝을 벌리고 이벤트를 만들고 합니다. 이번 평양회담도 그런 것을 계산해서 날짜를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가족들이 모이면은 자연히 이 시국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말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 간에, 어떤 때는 형제 간에 말싸움을 해가지고 그냥 마음이 안 맞았다고 해서 막 돌아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를 해서 한가위 말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않는 비결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이번 평양회담에도 민족의 단합, 민족의 화해, 민족의 혈맥을 잇는다 등등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민족이 결정한다. 민족이란 말이 풍성하게 전개되었는데 이 민족이란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것을 어떻게 무기화하며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에 의해서 반 대한민국 세력과의 대결에서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민족이란 말을 가지고 김정은 세력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김정은이가 민족이란 말을 많이 쓰니까 그 민족이란 말을 빼앗아 와가지고 그 민족이란 말을 정확하게 쓰면서 다시 김정은에게 들이대야 합니다. 일종의 차도살입니다. 적의 칼을 뺏어가지고 적을 찌른다는 것이 차도살이죠. 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그러니까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입니다. 이 말을 외워야 합니다. 조갑제닷컴에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이게 남북 대결의 본질입니다. 즉 한민족을 대표하는 정통 국가가 대한민국이냐, 북한 노동당 정권이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살 것이냐, 3대 세습, 독재, 배급체제로 살 것이냐의 결정을 해야 하니까 타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싸움은 무력 대결, 이념 대결, 문화 대결 전면적으로 이루어진다. 총체적 권력 투쟁이다. 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이다. 그렇다면 결판이 어디서 생기느냐? 민족 정통 세력이 누구이며 민족 반역 세력이 누구이냐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민족 정통 세력이다. 대한민국이 민족 정통 세력이라는 이유를 대야 합니다. 무조건 대한민국이 최고다, 대한민국이 이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설명을 해야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법치 국가입니다. 두 번째, 선거와 국회와 헌법을 통하여 건국되었으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민족사와 민족문화를 소중히 여기며 이를 계승하는 국가이므로 민족사적 정통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건국의 민주적 정당성으로 인하여 유엔 등 국제사회의 공인을 받았습니다. 특히 유엔이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세계의 평화를 위한 노력에 한국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방공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여 문명 건설에 성공하여 세계 11위의 파워국가, 세계 최장수국가, 세계 12위의 삶의 질을 영위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일곱 번째, 실사구시의 실용정신으로 과학, 사실, 법치를 존중하여 기업인, 군인, 과학기술자가 새 역사 창조의 새 주역으로 등장하였습니다. 나라를 운영하는데 소수가 하지 않습니다. 다수가 국정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민족사적 정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족사의 흐름은 국정 참여의 폭이 점점 넓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북한은 한 사람만 최고 존엄이지만 한국은 5천만 국민 모두가 최고 존엄의 대우를 받습니다. 한국은 특권층을 줄이고 참여층을 늘리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한국은 자유개방신령의 해양문화권에 합류하여 세계의 보편적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런 나라를 만든 주류가 바로 민족 정통 세력입니다.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건국, 박정희의 부국 강병 정책, 그리고 민주화 운동 등이 한데 어우러져 오늘 한가위에서 여러분들이 가족 모임을 가지면서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든 사람들이 민족 정통 세력입니다. 그럼 민족 반역 세력은 누구냐? 바로 김정은이죠. 왜냐? 첫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민족 말살자입니다. 동족, 문화, 전통을 소멸시켰습니다. 어떤 외국인보다도 한민족을 가장 많이 죽인 자입니다. 두 번째, 민족 배신자입니다. 외국인이 만든 공산주의에 충성을 바치고 소련과 중공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동족의 행복을 말살하였습니다. 세 번째, 유엔에서 반인도 범죄자로 규정되어 가지고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세계의 평화를 깨는 전쟁 범죄자입니다. 한국전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가지고 민족 공멸의 핵무기를 개발하고 국제 테러와 납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민족적 가치를 부정하는 자입니다. 한민족이 지향하는 자유, 평화, 정의, 독립, 자존을 방해하고 미풍양속을 짓밟습니다. 여섯 번째, 민족 발전의 저해 요인입니다. 1인 독재로 인민들을 난쟁이로 만들고 열등화시키고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일곱 번째, 김정은이 민족 반역자인 가장 유력한 증거를 제시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첫째, 핵무기 개발. 두 번째, 탈북자. 세 번째, 강제수용소가 있다. 네 번째,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북한 주민들의 체질이, 건강이, 평균 수명이 김정은이가 민족 반역자임을 증거하는 물증이 되고 있습니다. 남한 동족보다 1인당 10년 짧게 살고 10cm가 짧아졌습니다. 여기서 결론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민족 반역자와 민족 공조하려는 자도 민족 반역자입니다. 민족 반역자와 민족 공조하려는 자도 민족 반역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무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족 정통 세력이다. 김정은과 김정은을 편드는 자는 민족 반역 세력이다. 따라서 민족 반역자와 같은 민족이라면서 공조하겠다는 자도 민족 반역자로 규정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대결 구도는 남북 대결이 아닙니다. 김정은과 한민족 전체의 대결입니다. 1대 8천만의 대결입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서울 방문하는 것을 반대해야 됩니다. 만약 환영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세력도 민족 반역자라는 규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